90 쪽에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볼게요. 로그 함수는 자 y는 로그 a의 x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형인데 얘는 옛날에 공부했던 지수함수 y는 ax승 요것의 완전 역함수예요. 나중에 구해볼 건데 얘 역함수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요 로그 ax랑 y는 ax승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완전 대칭인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 우리가 역함수라고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a는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는 이렇게 올라가 그렸었지. 그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얘도 여기 x축의 1을 지나면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은 y축에 대해서 y축에 있는 1을 지나면서 올라갔지.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는 x축에 있는 1을 지나면서 올라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파란 그림을 보면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되고요. 치역은 위아래 다 나타나니까 실수 전체가 되고 정근선은 이제 y축에 가까워지면서 넘어가진 않죠? y축이 정근선이야. 옛날에는 x축이 정근선이었잖아. 지수함수는. 그지? 완전 반대야. x랑 y가. y축은 따로 x는 0이라고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x가 올라갈 때 y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 그래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a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라면 옛날에 지수함수 여기 y축에 1 지나면서 내려가 이렇게 그랬단 말이야. x축이 정근선이면서. 근데 그것을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얘는 y축이 정근선이 되면서 이렇게 x축에 있는 1을 지나면서 내려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의역이 이 파란 그림을 보면 그래도 x축의 오른쪽에만 나타나니까 양의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위아래 다 나타나서 그냥 실수 전체고 정근선은 y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다. 정근선은 y축이다. 혹은 x는 0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림이 내려간다는 것은 x는 증가하는데 y는 떨어진다는 얘기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항상 지수 함수랑 같이 생각하면서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에서 올라가. a가 0에서 1 사이면 오른쪽에서 내려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평행이동 볼까요? 로그 a의 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우리 이제 평행이동은 x자리 찾아가서 x 빼기 m y자리 찾아가서 y 빼기 n 이거 넣는 게 공식이잖아. 그게 넘어간 거지 플러스 n으로. 그래서 마치 x는 반대 y는 그대로처럼 보이죠. 평행이동이 된 겁니다.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로그 ax는 이렇게 그렸겠지. 올라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 x축에 있는 1을 지나면서 그런데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잖아요. 그럼 정근선이 이사가요. 정근선이 y축이었다? x는 0이었다고. 근데 이제 m으로 x축으로 n만큼 가니까 정근선이 n만큼 이동해서 여기다 점점점점점 먼저 그려. m을 딱 표시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얘도 올라가 이렇게 파랗게 그리면 된다고요. 이게 y축으로 움직인 거는 그림에서 잘 안 나타나거든요. 굳이 그걸 표현하자면 여기 있던 1,0이요. x축으로 n만큼 가면 1 더하기 m이 되고 y축으로 n만큼 올라가면 여기 n y좌표가 n으로 돼서 요 점을 지날 거 아니야. 요 점이 요 점으로 움직이겠지? 그리고 점근선에 맞춰서 요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올라가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린 대충 올라가만 그려도 되기 때문에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그래프에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x축으로 움직이면 정근선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건 좀 중요하지. 그리고 x축으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의역이 이제 바뀌어요. 여기서만 그림이 나타나잖아. m보다 큰 곳에서 x는 m보다 크다가 정의역이고요. 치역은 위아래 그래도 다 나타나니까 치수 전체고 정근선은 아까 x는 m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요게 이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에요. 항상 기본형이 뭔가 그거 생각하고 평행이동한 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항상 기본형을 생각을 해줘야 돼.
y는 로그 AX가 있었대요. a가 1보다 컸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제 걔는 이렇게 올라가였단 말이야. 걔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잖아. 그러면 공식이 있죠. y자리를 찾아가서 마이너스 y로 바꿔라. 그게 바로 x축 대칭의 공식이야. 바꿨더니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예요. 이것은 이 마이너스는 이 위로 다시 올라가면 마이너스 1승으로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x쪽으로 올라가면 x분의 1이 되기도 하고 a쪽으로 올라가도 된다? a쪽으로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올라가면 a분의 1의 x이기도 해. 왜냐면 이걸 다시 떨어뜨려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승, x의 1승 그것은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x분의 1이 되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올라가서 a분의 1이 되기도 하는데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이 다 똑같다는 거. 그리고 그림으로는 원래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였다면 x축의 대칭 이동하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게 바로 x축의 대칭 이동한 그림이에요. y축 대칭 이동. 원래 기본형에서 y축의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럼 공식이 x자리 찾아가서 마이너스 x로 바꿔라가 공식이잖아. 이렇게 바꿨어. 근데 얘는 뭐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네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변형할 순 없고. 자,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올라가 이 그림이었는데 이거를 y축의 대칭 이동하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되겠네요. y축의 대칭 이동으로 그렸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입니다. 그러면 x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꾸네. y는 하고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가 요 앞으로 가서 요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저쪽으로 올라가면 x쪽으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기도 하고 a쪽으로 올라가면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기도 하고 이거 세 개가 똑같은데 어쨌든 그림은 원래 그림 로그 a의 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하든가 이거라고 하든가 자 어쨌든 원점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뭐 있고요. 얘를 봅시다. 자, y는 로그 2의 x를 x축에 대칭 이동해봐. 그러면 y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꿔요. 그런데 이거를 정리했더니 마이너스가 1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위쪽으로 올리면 로그 2의 x분의 1이라고도 한다고요. 아니면 안 썼는데 로그 2분의 1의 x가 되기도 해요. 자, y축 대칭. 이거는 그냥 x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끝 이거고요. 원점 대칭.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바꿨죠? 근데 이걸 y는 하고 정리해야 돼. 마이너스가 넘어갔지. 이 마이너스는 저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x분의 1이기도 한다고. 혹은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가 되기도 해요. 자, 로그함수의 대소관계. 로그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 그리잖아. 그럼 x1보다 x2를 크게 잡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1을 집어넣은 로그 a의 x1보다 로그 a의 x2가 더 크죠. 그림으로 봐도 한눈에 보이죠? 얘가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x2가 컸으면 이 x를 집어넣은 값이 계속 클 거야. 근데 a가 0에서 1 사이잖아? 그럼 로그함수 자체가 이렇게 감소함수라서 내려가요. 그럼 x1보다 x2를 크게 잡으면 오히려 x1을 집어넣은 y값보다 x2를 집어넣은 y값이 더 아래쪽으로 가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부등호가 x2가 더 컸는데 오히려 이 함수에다 집어넣은 x2의 값이 더 작아지는 거지. y값이. 그래서 부등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는 거야. 자, 그래서 대소비교를 이제 할 건데 로그 5의 3, 로그 5의 2분의 1, 로그 5의 루트 6이 있다고 해봐. 그럼 로그 5의 x 그래프를 생각해보라. 요런 거라고. 근데 거기에 지금 집어넣는 게 3, 2분의 1 루트 6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x자리에. 그러면 순서가 2분의 1이 제일 작고 루트 6이 그 다음에 3이잖아. 그럼 여기에 2분의 1이 있고 여기 중간에 루트 6이 있고 여기에 3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이 제일 작고 루트 6을 집어넣은 값이 중간이고 3을 집어넣은 값이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가 그 뜻이에요. 계속 얘가 클 거야. 3이 제일 크면 3을 집어넣은 값이 제일 클 거야. 자, 근데 얘는 로그 3분의 1의 0.8, 3분의 1의 4, 로그 3분의 1의 루트.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를 생각해야지. 밑이 3분의 1이면 내려가 이렇게 그렸다고.
그런데 이제 x값이 3개라서 그 3개의 크기를 보면 0.82, 그 다음에 루트 5가 4가 제일 큰 그런 이제 x의 크기가 그래요. 0.8이 제일 작고 4가 제일 크죠? 그럼 여기가 0.8이 있다. 여기 중간에 루트 5가 있다. 여기가 4가 있다 하면서 넣는다면 0.8을 넣은 게 오히려 제일 크고 4를 넣은 값이 제일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0.8을 넣은 게 제일 크고 4를 넣은 게 제일 작은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지. 이제 이거를 원래는 여기다가 로그 3분의 1 0.8 쓰고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쓴 거지. 여기 3분의 1을 사는 거를 그냥 제일 작아진다. 반대로 얘는 게 제일 작아져. 얘는 어차피 중간. 얘는 게 제일 커져.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냐 감소하냐 생각하면서 대소관계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2쪽 개념머리 익히기 114번 fx는 로그 2의 x고 gx는 로그 3분의 1의 x인데 f4를 구해라 f2분의 1을 구해라. 함수값 구하기네요. 그냥 넣으면 됩니다. f에다가 4를 넣으면 로그 2의 4. 그럼 이게 2의 제곱으로 떨어지니까 2 로그 2의 2. 그럼 그냥 2만 남는 거죠. 어렵지 않죠? f에다 2분의 1 넣어라. 로그 2에 2분의 1. 이건 2에 마이너스 1승 떨어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f에다 1 넣어라. 그럼 로그 2에 1. 진수 자리에 1 넣으면 무조건 0이죠. 그 다음에 g에다 9분의 1 넣어라. g로 가서 9분의 1 넣을게요.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떨어지겠지? 그래서 2가 되고요. 자, g에다 27을 넣는다. 로그 3분의 1에 27이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고 27은 3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지겠네. g에다 1, 여기에다 1 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1.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죠. 함수값 구하기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115번. fx가 로그 a의 x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겠다. a가 1보다 클 때는 올라가, 0에서 1일 때는 내려가.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볼까요? 정의역은 어때? 이거든 x축의 오른쪽에서만 그림이 나타나니까 양의 실수 전체. 치역은 위아래 다 나타나니까 실수 전체. a가 1보다 크면 이 그림을 봐야죠.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 x2를 집어넣은 값이 더 크잖아, 그림에서.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0에서 1 사이면 이 그림을 봐야죠. x1보다 x2를 크게 잡으면 fx1보다 fx2가 오히려 더 작아지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왜? 얘는 감소함수니까. 자, 정근선은 이거도 둘 다 y축이죠. y축은 x는 0이라고도 하죠. 그래프와 함께 생각하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쉽다. 116번. 자, y는 로그 3의 x-1. 자, 얘는 여기 평행이동 된 거지. 이거를 가려봐. 로그 3의 x가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근데 x축으로 이동할 때 사실은 정근선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근선부터 항상 찍어줘야 돼. x축으로 1만큼 y축이 이동해. 그러면 x에다가 1 찍고 점점점점점 이걸 먼저 그리라고. 이게 정근선이 y축 x는 0이었는데 x는 1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만 그려도 이제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정의역이 이 정근선 1의 오른쪽에만 그려지니까 x는 1보다 크다가 정의역이고요. 치역은 어차피 실수 전체죠. 그 다음에 정근선 이동했다 해서 x는 1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 더하기 2네요. 얘를 가리면 기본형은 로그 2분의 1의 x였겠지. 2분의 1은 이게 0에서 1 사이 숫자니까 내려가 이렇게 그렸겠지. 그거를 y축으로 두 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를 두 칸 올라가서 이렇게 그린 거지. 그러면 y축으로 이동을 할 때는 그림에서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냥 뭐 원래 거랑 비슷해 보이지. 이거나. 왜냐면 정근선이 이동하지 않아서 그래. x축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정의역이 그래서 변하지 않고 x는 0보다 커. 그냥 그대로 양의 실수고요.
치역도 뭐 어차피 위아래 계속 나타나니까 실수 전체예요. 점근선 그냥 x는 0이라고요. 별 변화가 없어요. y축으로만 이동하면. x축으로 이동한 게 좀 중요하다. 자, 117번은 1번 해석해보기. 이 그래프는 원래 뭐였니? 원래 여기를 가려, 뒷부분을 가리면 로그 2의 x였다. 그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기본형이 뭐였을까? 이 마이너스가 없고 그냥 원래 이거 기본형 y는 로그 3의 x였겠지. 이거를 어떻게 이동했나 보면 이게 이제 부호만 바뀐 거는 대칭 이동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왔나를 보면 여기서 온 거잖아. 마이너스 y에서. 그치? 이렇게 놔야 우리가 얘에서 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 보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나 보다라고 얘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x축에 대칭 이동을 해야 얘가 이렇게 바뀌고 얘를 정리한 게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란 얘기예요. 자, 해석할 때는 항상 요 마이너스 같은 거를 저쪽으로 보내던가 뭐 이렇게 올리던가 이래서 x 앞에가 마이너스로 바뀌던가 y 앞에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던가 이래야지 어느 축에 대칭 이동했는지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후에 해석을 하면 되겠다. 자, y는 5의 x의 역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y는 5의 x는 이렇게 지수함수 올라가 그림이었지. 이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를 다룰 수 있었고 x값은 y값은 오히려 이제 위쪽에서만 나타나서 양의 실수만 나타났죠.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어떤 관계냐 했을 때는 이게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라고 해야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고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가로선을 긋는 게 뭐야? 이렇게 선 하나 그으면 요 y값에 해당하는 x값이 하나 등장하는 거지.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등장하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등장하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등장하고 그러니까 y 하나당 x값이 하나씩 나타나지. 두 개씩 안 나타나고 하나씩 나타나지. 그런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범위도 실수 전체에서 양의 실수 전체로 요 위쪽에서만 지금 1대1 대응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얘는 일단 지수를 로그로 바꿨네요. x는 로그 5의 y 맞죠? 로그로 바꿨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자리, y자리를 바꿔치기 해라 그랬잖아. 여기를 y로 바꿔치기, 여기를 x로 바꿔치기 했어. 했더니 뭐 더 정리할 게 없네. 그냥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는 요게 되는 거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역함수는 이렇게 구했지. 원래 역함수는 x, y를 바꿔라 했어 먼저. x 자리를 y로 y 자리를 x로 바꿨죠. 이렇게 바꿔치기 한 다음에 y에 관해서 풀어주는 거거든. 그럼 풀어봐. y는 로그 5의 x 맞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원래 역함수를 구하는 요령은 x, y를 바꿔라였지. 근데 얘는 그냥 지수를 로그로 바꾼 후에 x, y로 바꾼 거고 여기는 x, y를 먼저 바꾼 후에 지수를 로그로 바꾼 거고 결론은 5의 x승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5의 x라는 거지. 요렇게 올라갔으면 요렇게 올라가는 게 역함수가 되고 역함수는 아무 때나 구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일 때만 구할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 그걸 설명한 거예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양의 실수로 보내는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